여러분, 아파트 값이 급락한다. 진짜 인정사정 없이 내려갑니다. 8월 3주차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이 0.14입니다. 0.14. 0.14면요. 2012년 8월 6일에 마이너스 0.14를 기록을 했거든요. 2012년. 2012년이면 정확히 말입니다. 정확히 10년 만에 지금 최대폭 하락을 이끌은 겁니다. 최대폭 하락. 어마어마하죠. 10년 만에 폭이 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국 아파트가 0.14입니다. 수도권은 더 심하죠. 수도권은 지난주에 0.12에서 0.18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도 0.09에서 0.11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강남 4구요. 강남 4구도 다 떨어집니다. 강남구도 0.04% 떨어졌고요. 서초구도 0.02% 떨어졌고요. 송파구는 0.1%나 떨어졌습니다. 강동구도 0.04%가 떨어졌고요. 용산구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서 이전 효과를 봤었거든요. 여기 역시 떨어집니다. 0.02%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떨어집니다. 노원구는 0.23%가 떨어지고요. 도봉구도 0.22%, 은평구는 0.19%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강남 4구에서 이게 3억 4억씩 떨어지고 있는 사태들이 계속 그것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집값은 대세 하락이다.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울 송파 잠실동의 잠실 엘스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지요. 지난 말입니다. 7월 18일에 2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점이 실제 고점 거래가 10월 27일 날 27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14층이 4억 5천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4억 5천만 원. 어떻게 생각하면 2022년에 이 집값이 점점 2020년을 닮아갑니다. 2020년 1월 11일에는요. 16평이 19억 1천만 원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점점 2020년을 닮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집값의 원상복구가 돼가는 거예요. 집값의 원상복구. 점점 2020년까지 떨어져 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최대폭 하락이라는 말이 이제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매주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떨어지는 속도 안에서 말입니다. 대폭락이라는 이야기, 생쥐옥이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거래량은 굉장히 적어요. 거래 절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적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1749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7월에는 628건이에요. 8월 25일 현재 말입니다. 그리고 8월은요. 205건입니다. 201건입니다. 25일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어마어마하죠. 거래 절벽이. 이것을 보면요. 아직 5억이 떨어졌다. 4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집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완전하게 유의미적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도 대세 하락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거래 절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 꺼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게 사실 거래 절벽이다 이러면 거래가 일어나기 거의 안 일어난다. 거래 빙하기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세 하락기가 되려면요. 집값이 거래가 돼야 됩니다. 집이 거래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그래야지 진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지. 거래가 실제로 굉장히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지금 살려고 하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그게 어느 게 무너질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올려서 살까요? 아니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낮춰서 팔까요? 지금까지 본 데는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낮춰서 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아마 집값의 대세 하락이 완전히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분들은 기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집이 없는 사람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분노의 매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